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전쟁이라는 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38년간 군인으로 또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무려 11개 받으신 분인데요. 전인범 전 특수전 사령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는 통일부 청년 인턴 이나연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장군님 이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때 합동 참모 의장을 구출하셨고 지금 군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소개할 때는 장군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보병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전투부대 지휘관을 다 했고 특수전 사령관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정책부서에도 근무를 했고요.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네. 이라크에도 파병됐었고 그다음에 그 샘물교회 사건 때도 제가 그 군사협조 단장으로 파견이 돼서 인질들 나오실 때 역할을 좀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거의 계셨네요. 일단 굵직한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겠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푸틴 방문에 따라서 북러 군사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것도 큰 일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렇게까지 발표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외로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비밀로 미략처럼 하는데 하든지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겁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도 뭐 이견을 좀 만들고 남남 갈등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이 관계가 뭐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종료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란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문구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한미 동맹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동맹이다. 맞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미군들하고 또 미군이 우리하고의 관계는 전쟁에서 맺어진 혈맹입니다. 1950년 7, 8, 9월 달에 미군이 하루에 100명씩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남에 7년 반 동안 파병을 가 있었고 2만 5천 명이 사상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하고 미군과의 관계는 특별해요. 문구로 설명할 수 없다. 네, 혈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것이지만 어찌됐건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줄 거고 또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비롯해서 각종 기술과 이제는 인력도 지금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제 러시아 쪽에 선 넘으면 안 된다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도 심상치 않지만 실제로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군사분계 성격을 보면은 지뢰를 매설하고 폭발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늘 있었던 건데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실제 높아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93년부터 95년 사이에 비무장지대 DMZ 그 GOP 대대장을 13개월을 했어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통상은 그 군사 붕괴 선상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북한이 내려오고 우리도 갑니다. 북한군이 그 뭐 군사 붕괴선까지 오는 것은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뭐 먼저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탈북자들을 막으려는 그런 노력이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게 실제로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두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쇼잉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큰 싸움으로 번지질 않는 것을 원하는데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행동을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북한같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는 자존심밖에 없거든요. 군사분계선에 내려가고 하는 거는 뭐 큰 건 아니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경고도 하고 사격도 합니다. 가라고.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 그 총을 조금만 돌리면 잘못 맞으면 그쪽에서도 가만 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끔씩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연평도에다 그 로켓을 갖다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로 우리 남한 내에 남남 갈등이 있어서 자기네가 조금만 탁 건드리면은 균열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준비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뭐 특별히 그 위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또 안보 당국자들은 하여튼 만반의 태세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통일부 인턴을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도 가장 와닿아 우리한테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물풍선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하다가 저희가 뭐 오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별의별 걸 다 담아서 보낸 거잖아요. 상상을 못한 도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처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더러운 게 내려오나 보다 했지만 지금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들이 제대로 뜨고 내리질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기다리는 그 경제적인 손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거고, 또 지금 GPS 교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금 못 살려고는 이거야말로 도발입니다.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뭐 장기적인 거지만 우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겁니까? 똑같이 날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풍선을 올려보내는데 똑같이? 네, 오물 말고 네. 1달러짜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봤을 때는 야 역시 대응이 대인배답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달러를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더 보낼 것 같은데요. 돈을 보내주면. 한동안은 그럴지 모르지만 북한이 네. 의외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노래도 네.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자기네 인민들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겁이 나는데, 한두 번은 뭐 오물을 더 보내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네. 대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북의 군사력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북한 도발 절대 못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북한은 나라 전체가 군대라고 보면 맞고요. 우리는 그 대신 첨단 무기들이 많고 또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여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데, 북한은 또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런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군의 강점을 보면 비록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지만 하여간 온 국민이 싸움밖에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현재 북한을 사이버 초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국에서 돈도 많이 탈취하고 또 우리한테도 그 사이버 공격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예.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또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차근차근 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기술도 받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핵탄두 기술도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국민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이고 우리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서울이 워낙 그 밀집되어 있고 있잖아요. 가깝고 예. 그래서 전쟁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타격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무기가 북한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서 제한된 도발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대규모 그런 사태로 번질 경우, 확전이 될 경우, 네. 이랬을 경우에는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데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런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철저히 잘 준비하고 훈련을 잘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예, 자, 지구촌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떨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이 이거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통일 담당.